우리나라에선 불길한 징조라는 의미의 흉조, 일본에선 좋은 징조라는 의미의 길조라고 불리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정체는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까마귀인데요. 까마귀는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폭을 넓혀도 나라마다 인식이 나뉘는 특이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까마귀를 흉조로 여기지만 북유럽을 포함한 영국에선 또 길조로 여기기도 하는데, 심지어 아랍권에선 오른쪽으로 날아다니는 까마귀는 길조, 왼쪽으로 날아다니는 까마귀는 흉조라 여긴다고 합니다. 까마귀에 대한 평이 이렇게 나라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당히 지능적인, 다시 말해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깃털 달린 영장류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조류들은 물론 동물 전체를 놓고 봐도 최상위권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까마귀는 보통 같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먹이를 도구를 이용하여 사냥하기도 하고, 이때 마음에 드는 도구가 생기면 나중에 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보금자리에 보관하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러한 학습 능력은 반복된 훈련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닌 태생적으로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베티라는 이름의 이 까마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철사라는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튜브 안에 든 먹이를 먹기 위해 처음 보는 철사를 주변 구조물을 이용하여 구부린 뒤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 먹이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큰부리 까마귀라는 애들은 딱딱한 견과류를 도로에 일부러 떨어뜨린 뒤 차가 밟게끔 유도하여 부서진 견과류를 먹기도 하는데, 이때 섣불리 돌진하다 차에 치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 반드시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초록불에서만 내려와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까마귀들의 경우 동물의 사체를 먹는 스캐빈저의 역할도 하는데요. 까마귀는 부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체들을 먹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곳에서 놀고 있던 늑대들을 사체 주위로 불러 선심 쓰듯 이들에게 실컷 뜯어먹도록 강요하고, 이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맛나게 뜯어먹습니다. 이외에도 까마귀는 마치 인간처럼 동료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동료를 부검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카일리 스위프트 박사팀은 까마귀에 대한 몇 가지의 실험을 하던 도중 이처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위프트 박사는 평소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죽은 까마귀를 가져다 놓은 뒤 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사체 주변을 맴도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까마귀의 사체를 최초로 목격한 까마귀는 이내 10마리가 넘는 동료들을 이곳으로 불러왔고 10분 이상 우러대며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까마귀들은 장례식이 끝이 나고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지만, 이 중 대장으로 추정되는 까마귀 한 마리는 동료의 사체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 가면을 쓴 주변 사람들을 세심히 살펴댔는데요. 이 대장 까마귀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동료를 죽였을 것이라고 판단,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알아보곤 지나갈 때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며 공격했었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지능이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 학계에서는 언제나 연구 대상이었고, 까마귀를 이용한 독특한 실험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슈아 클라인이란 남성은 영리한 까마귀를 이용하여 세상을 바꿔보려는 어마어마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범한 학생이었던 클라인은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칵테일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까마귀 떼의 테러로 인해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당은 처참할 만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친구는 평소에도 때로 몰려와 마당을 테러하는 까마귀들에게 화가 잔뜩 났는지 저렇게 영악하고 더러운 짐승들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며 분노 섞인 열변을 쏟아냈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클라인은 이들에게 분노는커녕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영악한 짐승인 까마귀를 영리한 짐승으로, 즉 인간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면 되지 않냐며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클라인을 자극했고, 친구의 자극에 개빡친 클라인은 이후 시간 나는 대로 까마귀에 관한 책을 읽으며 까마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노력 끝에 클라인은 까마귀용 자판기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판기는 오로지 까마귀를 위한 자판기로 동전을 넣으면 먹이가 나오는 간단한 원리의 발명품이었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 인간의 언어로 자판기의 사용법을 알려줄 순 없으니 클라인은 4가지의 단계를 고안하여 까마귀를 훈련시켰는데요. 먼저 들판처럼 까마귀가 널려있는 곳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먹이를 뿌려놓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 1단계는 까마귀에게 이곳에 자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자판기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게 만드는 단계로, 1단계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2단계로 돌입하여 먹이 사이에 동전을 흩뿌려 놓으며 조금씩 까마귀가 먹이를 먹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 2단계는 까마귀들에게 동전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까마귀들은 그저 동전 사이사이에 흩뿌려진 먹이만 먹을 뿐 자판기와 동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번엔 먹이를 놓지 않고 오직 동전만을 자판기 주변에 흩뿌려 놓는데요. 늘 있던 곳에 먹이가 없자 까마귀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몇 날 며칠을 이곳에 찾아오며 혹시나 먹이가 있나 서성거립니다. 그러던 와중 2단계에서 동전이라는 것을 인지한 한 까마귀가 동전을 물고 자판기 주변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어 먹이를 습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를 본 까마귀들은 마침내 동전을 넣으면 먹이가 나온다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2단계에선 들판에 자판기만 덩그러니 놓아둔 채 주변에 동전이고 먹이고 그 어떤 것도 뿌려두지 않는데요. 까마귀들은 3단계에서 겪었던 고뇌를 또다시 겪으며 필사적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러다 까마귀 중 일부는 자판기 주변엔 항상 동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다른 장소에서 떨어진 동전을 주워와 먹이를 쟁취해냅니다. 이 실험을 통한 클라인의 목적은 동전을 많이 모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이 실험을 응용하여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환경에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까마귀와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클라인의 실험은 수년 뒤 네덜란드의 두 남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루벤과 밥이라는 이름의 이 두 남성은 암스테르담 공원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를 보곤 크게 고민하다 클라인의 실험에서 큰 영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 이들은 로봇을 이용하여 담배꽁초를 청소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모든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선 너무도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요구되어 결국 로봇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조류로 관심을 돌린 이들은 비둘기를 훈련시켜 담배꽁초를 줍게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멍청해서 도저히 훈련을 시키기엔 무리였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클라인의 까마귀 실험을 보곤 최종적으로 까마귀를 훈련시키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들이 만든 담배꽁초 자판기는 클라인이 만든 까마귀용 자판기와 기본 원리 자체는 거의 똑같았으며, 까마귀가 동전 대신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먹이를 뱉는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영리한 까마귀들은 이들의 의도대로 거리 곳곳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왔고, 그렇게 둘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이 실험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겹치며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맙니다. 담배꽁초를 치워주는 까마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며 환호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꽁초를 물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곤 불쾌감을 표현했고, 여기에 동물보호단체는 까마귀에게 발암물질인 담배를 물게 하는 건 엄연한 동물학대라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비판에 담배꽁초 자판기는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애매한 결과만 남긴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까마귀는 똑똑했다 라는 결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까마귀과의 일부 종은 무려 3만 개의 씨앗을 수천여 개의 장소에 저장하고 수천 개가 넘는 이 장소를 모두 기억하곤 약 6개월 뒤 다시 찾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를 절대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먹이를 숨긴 장소를 까먹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어떤 빡대가리와는 참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